여러분들에게 돈 되는 정보만 알려드리고 싶은 대한민국 국민께 돈 되는 정보 좀 있으면 보시겠지만 저희 이제 산골에 와서 이 측량을 제가 이제 10월 이제 촬영하고 있는데 오늘은 가을 산행 관광버스 안에서도 보고 싶게 만들고 싶은 보고 싶은 으뜸 토목설계사무소 대표 김도환입니다. 이제 가을 시즌 본격적인 산행철로 접어들다 보니까 여러분들 산행 좀 많이 하시는데 산행할 때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지금 이제 일요일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사실 이 측량 현장은 아닙니다. 측량 현장은 아니고 여러분께 좀 이곳에서 설명을 해야지 좀 실감이 날 것 같아서 특별히 우리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막걸리인데요. 이 막걸리도 오늘 같은 소품으로 준비를 했는데 어떤 현장인지 같이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외할머니 산소입니다. 묘지죠.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있을 때 돌아가셨는데 정말 오랜만에 옵니다. 한 10년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오랜만에 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묘지, 사설 묘지 관련 허가에 대해서 좀 팩트 있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고령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묘지라든가 자연장지 같은 경우 이제 허가사항을 좀 집에서 꼭 받으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이곳의 장소를 정했습니다. 크게 우리가 이제 그 사설 묘지에 관련해서는 자연장지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인터넷 법제처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발음이 조금 이렇게 까다로운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검색하시면 관련 기준이 쭉 나오는데 그 기준 중에서도 시행 규칙을 보시면 아주 세밀하게 관련 법령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사설 묘지와 자연장지, 묘지와 자연장지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많이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자연장지 쪽을 많이 가요. 왜냐하면 자연장지 쪽이 좀 기준이 조금 완화하다 보니까 많이 가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사설 묘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설 묘지 같은 경우는 종류가 이제 개인 묘지가 있고요, 또 가족 묘지가 있고, 종중 묘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 묘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크게 나누어지는데 이 네 가지의 차이는 뭐 다른 여러 가지 기준도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면적입니다. 면적인데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저희가 이제 묘지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을에 들어오는 게 종중 묘지가 많이 을에 들어옵니다. 사설 종중 묘지 같은 경우는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하셔야 됩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우리가 이제 사실 요새 평을 못 쓰게 되죠. 하기 때문에 1000 나누기 3.3으로 하면 한 300평 조금 남짓되는데 그 정도가 우리가 사설 묘지로 했을 때 면적입니다. 그리고 사설 묘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가장 기준이 이제 봉분이 이제 또 이렇게 길이 나와 있어요. 그냥 뭐 현장,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계략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하는데 정확한 거는 이 봉분 같은 경우 높이가 1m 이내에 돼야 된다는 거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좀 해야 되고요. 가족묘지 같은 경우는 이제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100 나누기 3.3 하면 몇 평이 나오죠. 이렇게 이제 허가 면적이 가장 이제 중요하게 좀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희 같은 용역사에서 이제 해야 될 일인데 이제 사설 묘지나 뭐 자연장에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또 이제 기준들이 있어요. 어떤 기준인가 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 밖의 집합시설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도 있고요. 또 하나는 도로나 하천 구역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을 이제 우리가 허가가 가능하다고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300m, 제가 말씀드렸던 300m, 500m 이 외에도 각 시군의 조례에 따라서 또 개별적으로 기준을 잡아 놓은 곳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무조건 이렇게 충족하신다고 오케이 하지 마시고, 나머지 시군의 조례도 있으니까 항상 요거는 해당 과에 한번 물어보셔야 되는데, 우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제 묘지나 자연장지 같은 경우는 보통 시군의 뭐 가족과라든가 뭐 가족 행복과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과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 이제 전화를 하면은 이제 담당한테 물어보면 친절하게 좀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사설 묘지가 아니고 이제 자연장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허가 면적이 좀 많이 틀린데, 대부분 많이 들어오는 이 종중묘지, 종중자연장지 같은 경우는 사설 묘지 같은 경우는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되지만, 자연장지 같은 경우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 가능하다는 이 면적의 기준이 가장 큽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저희가 이제 돌아가시면 보통 이제 또 화장장도 많이, 이제 장례식장 또 많이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좀 각 이제 동네마다 이제 님비 현상 때문에 시설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심의, 시군의 또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해야지만이 허가가 난다는 거, 요거 참고 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묘지 촬영 이후에 또 장례식장의 어떤 기준이라든가 또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한번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큰 틀에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 항상 이제 묘지, 사설 묘지나 자연장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문의하러 오시면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항상 물어봅니다. 이렇게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도로에서 몇 메다라 그러는데 오다 보니까 도로 옆에 묘지가 있던데 라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 묘지가 이 도로 개설되기 전에 먼저 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산지관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이 계속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이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개정되고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법들이 개정 전에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가다가 저기가 있는데 나도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이제 제가 예전에 그 회사 직장 생활 할 때 하나의 좀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분께서 이제 부친이 좀 돌아가셔가지고 자기 임야에, 도로변 근처에 임야에 이제 훼손을 해가지고 묘지를 시설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읍면에 고발 조처 당해서 이분이 이제 살림가로 이제 진술 조서를 작성하고, 또 그 진술 조서가 이제 검찰로 인수인계가 됩니다. 검찰로 인수인계가 되면은 이제 이분이 이제 직접 이제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셔가지고 이거를 허가를 언제까지, 집행유예를 할 테니까 언제까지 해 오겠느냐, 아니면 뭐 징역이나 벌금을 내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집행유예를 받으셨어요. 집행유예를 받으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 공문을 보니까 몇 년 몇 월까지 이 허가를 완료하고 공사도 완료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실 저희 용역사에 와서 너무 이제 이렇게 놀래가지고 각 용역비라든가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이제 무조건 빨리만 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 산지 개발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묘지 이제 허가를, 사설이든 자연장지든 허가를 받아보면 뭐 큰 틀에서 이제 산지 전형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허가를 받으면 지목이 이제 묘지로 바뀌고, 그냥 이제 묘지를 쓰면 지목상 이제 변화가 없죠. 이제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지 전형을 받으면 준공이 완료되면 묘지로 바뀌고, 또 기타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제 신고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때에 따라서는 개발행위 허가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허가에서 가장 중요한 오늘 핵심 포인트는 이 산지 전용 허가라든가 묘지를 받을 때 항상 우리 작업로, 장비가 항상 간략하면 작업로가 필요하죠. 이 작업로 때문에 이제 일부
이제 나무도 좀 훼손해야 되고 벌채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작업로의 길이가 항상 무한정으로 이렇게 허가를 일시사용 신고를 내주는 게 아닙니다. 항상 그 폭이 있습니다. 폭은 우리가 3m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준과 이 길이 보통 이제 50m 또 40m 내외로 이렇게 시설을 하게 되는데, 무한정으로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입지가 좋다고 해서 60, 70, 80, 100m 이상 할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작업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 묘지가 완료되면 복구를 하죠. 복구를 하기 때문에 일시사용 신고를 받는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고, 이럴 때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일시사용 신고를 받을 때 이 인목 벌채 중에서 소나무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소나무 같은 경우는 재선충 방제 설계를 또 이렇게 의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야의 재선충이 워낙 많이 이제 심하다 보니까 재선충 방제 설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에 따라서 또 비용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걸 유념해 주시고, 산지 같은 경우는 작업로는 복구를 한다는 걸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묘지 자연장지를 허가 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블로그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항상 제가 좀 아쉬운 게,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300m, 500m 이런 걸 항상 이제 그냥 아무 이제 어떤 기타 사설도 없이 그냥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분도 많은데, 이 두 가지 외에도 조례라든가 기타 또 공무원이 또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알아야 되는데, 너무 이제 블로그만 맹신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를 계속 촬영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묘지뿐만 아니라 다른 임야 개발을 함에 있어서 불법되지 않게 궁금한 사항은 저에게 또 전화를 주시든 아니면 제 유튜브를 보시면 상세하게 그동안의 촬영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오늘 사실 또 저희 외할머니 산소에 오랜만에 와서 촬영하다 보니까 좀 긴장을 많이 했는지 좀 일찍 도착했는데 또 NG가 계속 나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마무리가 할 시점 보니까 많이 이제 어두워졌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한 주도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활기찬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